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 지역에 있는 국산고등학교 영어교사이고요. 저희 학교는 현재 IB 후보학교로서 IB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 교육 준비를 위해서 저는 남서대학교 IB 교원 양성 과정인 IB 과정을 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IB 교육을 제대로 다 알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많은 학교 사례들을 방문하고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지난주까지 도 일본에서 이미 IB를 도입하고 있는 학교들을 직접 참관하고 그 선생님들과도 신청적으로 Q&A 세션을 가지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IB 교육이 절대적 진리라거나 이게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IB 교육에서 IB 교육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74페이지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최대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 수능 정시 확대 이후 교실의 경험에 대해서는 앞선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보는 IB 교육과의 세 가지 영역을 대칭적으로 바라봤을 때 비교해서 바라봤을 때 가장 크게 보였던 건 대입 수능,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불일치가 우리 교육에는 나타나고 있지만 IB는 이게 굉장히 일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앞서서도 많이 말씀해 주었지만 수능이라는 체질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고교안정제를 통해서 많이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2022에서 융합 선택 과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능이라는 체제 안에서 과연 각 과목들이 본연의 과목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량이라던가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가 모두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수능이 요구하는 역량, 수능이 체크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우리의 교육과정과 굉장히 불일치되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었고요. 사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왜 시스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가? 이 부분이 이 수능이라는 부분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지점과 평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점과 너무나 불일치되고 있고요. 수능의 비중이 상당할수록 이건 굉장히 힘들어지는 지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 75페이지에 이제 IB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써놓았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사실 이거 가지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IB 교육을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IB는 교육과정이 크게 6가지 과목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어, 영어, 과학 중에 한 과목, 사회 중에 한 과목, 예술 중에 한 과목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데 예술 대신에 과학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거나 사회 중에 하나를 추가한다거나 수학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편성이고요. 그리고 IB 교육과정은 필수 핵심 과정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만 하는 지식의 기본이라는 TOK 그리고 소논문 4천자 이상을 반드시 4천자 내외로 써야 되는 그 소논문 필수 과제 그리고 카스 우리의 생체와 비슷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76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B가 대입과 교육과정과 수업평가가 어떻게 일체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바라보면 IB는 6개의 교과 과목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6개의 과목 선택이 모두 내부평가,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내부평가 20-30% 내외에 반영되고요. 나머지 70-80%가 대외평가, 우리로 말하면 수능 같은 건데요. 대외 실행을 하고 외부 채점관이 채점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선언수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필요한 역량 개발이 수업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가번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IB 디플로마 과정은 고등학교 2, 3학년 2년 과정입니다. IB DP 이수 학생은 3학년 과정 중 11월 우리나라 수능에 해당하는 외부 평가를 선택해서 과목별로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예술은
선택입니다. 다른 과목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외부 평가를 응시합니다. 외부 평가는 선원술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배운 지식과 개념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지식과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새로운 맥락에 정의해 적용할 수 있는 역량, 자신의 논거를 타당하게 진술하는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즉, 대입에 활용되는 외부 평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교 교육이 대입 준비의 과정이 됩니다. IB 교육이 개념 기반의 탐구학습을 중시하기 때문에 탐구, 행동, 성찰의 연속 과정으로 수업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수많은 선생님들은 이걸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수업과 평가 방식을 지속적으로 맞춰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타 교과 안에서 협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능이 확대되면서 저희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학교를 떠나는 이탈률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정시를 준비하는 정시 파이터가 되면서 그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당겨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벌써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수생의 양상은 더 말할 것 없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IB 교육에서 제가 본 교실의 모습들은 나번에 자기주도적,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몰입하는 학생이었습니다. IB는 사실적 지식보다는 상위의 추상적인 개념 기반의 탐구학습을 제안합니다. 사실적 지식을 강의실 등으로 수업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 지식에서 귀납적으로 개념을 추론, 구성하고 지역, 국가, 세계, 맥락에서 개념 간의 사고성과 개념 간의 관계성과 상호 영향을 탐구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중심으로 수업 평가가 설계됩니다. 학생이 토의 토론, 실험 실습, 프로젝트 등 수업과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비판적 사고력 등 다양한 역량을 하여야만 80%에 해당하는 외부 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요. 내부 평가 또한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수업 안에 충실히 참여하고 그 안에서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상당히 많이 토익 토론과 실험 실습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교사의 자율성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슈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갈 때마다 교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입시 체제와 수업 체제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의 설계 등등은 과연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가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근데 IB는 철저히 그걸 보장해주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 이게 왜 보장될 수 있었을까라는 건 제가 조금 간단하게 기술해 보았는데 이걸로 합치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써보았는데요. 답안에 IB는 깊이 교과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교과 가이드라인에는요. 교사가 도달하여야 할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의 유형, 평가 반영 비율, 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각 교과별로 최종 목표점은 명확히 제시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실시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걸 어떻게 도달할지는 철저히 교사의 자율성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는 수능이라는 틀 안에서 사실적 지식, 백과사전적 지식들을 상당히 많이 외워서 적용해야 하는데요. IB는 굉장히 개념적입니다. 이 교과가 추구해야 될 개념만 도달한다면 어떤 교과를 쓰든 어떤 걸 사용하든 동일한 걸 체크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네, 일례로 과학을 예를 들자면 과학은 내부평가,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내부평가에 3,000자가량의 실험을 반드시 한 실험 기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3,000자 실험 기반 보고서, 네, 채점 영역은 연구 설계, 데이터 분석, 결과, 평가 이렇게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이용하던 이런 부분들을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과서는 편찬되어 있지만 교과서에 매몰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수업을 바라보면 평가가 없어요. 선생님들마다 알아서 평가를 설계하고요. 심지어 옆에 선생님이 뭘 하는지 다른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 역량 도달을 측정하는지 정해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율성이라고 보면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정성이라는 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목적지인 평가는 분명하게 우리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자는 반면 상당히 많은 내용 영역과 성취 기준들을 우리가 올바매고 있죠. 거기에 수능이라는 틀을 안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율적으로 하라는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굉장히 빅셀처럼 올바매고 있고요. 특히 한 과목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은 내가 뭐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게 과연 자율성일까? 라는 의문을 남겼거든요. 한 과목은 그래도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영어 과목, 영어나 수학 과목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하고 싶어도 동료로 교사가 하지 못하게 하면 못한다. 근데 아이비는 그게 세계 어떤 나라에 있더라도 도달해야 될 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협업도 명확한 기반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이런 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평가의 목표점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무엇을 중시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지만 교과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서 학생들이 목표점에 도달할 때 할 것인지는 교사 개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이건 아이비 선생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공부로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내부 평가조차도 공정성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데요. 외부 평가는 당연히 수능처럼 외부 컴퓨터가 해주는 거고요. 외부 평가는 학생들의 답안을 외부 훈련된 채점관들이 하는 방식이고 내부 평가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평가 구성 요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몇 개를 아이비 공부에서 샘플로 뽑아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채점이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마더레이션 과정이라고 해서 조정을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과하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고요. 이게 어떤 학교는 전체 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정 노력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옥스퍼드, 하버드, 캠브리지 이런 유명 대학들도 아이비만큼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저는 마무리에 아이비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교육의 방향을 제가 고민해봤을 때는요. 첫 번째로는 수능이 과연 21세기 향후 미래에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험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답입니다. 만약 수능이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험이라면 저는 지속되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역량을 키우는 시험이 아니라면 수능의 체제 개편이라든지 수능의 영향을 줄이는 방향이라든지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해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비는 왜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가능했던 체제에 있다고 봅니다. 개인 설계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과 이걸 할 수 있는 구체적이나 굉장히 열려 있어요. 정확하나 이 열려있는 체제, 그리고 이 안에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워크숍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제 부분만큼은 우리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 자율성 보장,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제 구축에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